자, 이제 방금 얘기한 실시간으로 우리 주문이 처리된 결과를 알아내는 그 API 객체가 CP Conclusion이라는 객체입니다. 이름이 DS15.1.CP Conclusion이라는 객체. 이 객체 안에 이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우리 주문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전에 얘기했듯이 이 크레온 API는 일회성으로 서버에 요청하는 게 있고 한번 등록해두면 실시간으로 계속 상태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 subscribe cancel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subscribe cancel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객체를 실행해서 subscribe 해놓으면 가만 놔둬도 우리가 주문을 낼 때마다 그 주문이 처리되고 변동될 때마다 자동으로 서버가 알아서 우리한테 처리 과정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API라는 거를 이해를 해두시고 이전에도 한번 우리 실시간으로 시세를 얻기 위해서 이런 류의 그러니까 subscribe 하는 방식의 API를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그것에 대한 이제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것도 역시 API이기 때문에 API 객체를 로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역시 win32.com win32com.client.dispatch 함수를 이용해서 API 객체를 로드하고 그 다음에 블락 리퀘스트 방식하고 다른 게 일회성으로 조회하는 API와 다른 게 이벤트가 저쪽에서 서버에서 우리한테 신호를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 주는 신호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주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그 신호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 처리하는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이벤트 처리 클래스를 등록하고 이벤트 객체를 받아오는 과정인데 이거 역시 win32com.client 밑에 있는 with events라는 함수를 통해서 등록을 합니다. 이벤트를 등록하는데 지금 이 ds15.cp conclusion이라는 객체를 객체하고 우선 이제 신호를 받고자 하는 그 객체하고 그 신호가 발생했을 때 서버에서 우리한테 신호를 줬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처리할 내용이 담겨져 있는 클래스의 이름 여기는 객체가 담기는 게 아니라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클래스의 이름을 여기 이렇게 적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with events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그 리턴으로 넘어오는 이 핸들러 값은 이 CP 이벤트의 객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클래스가 들어가고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고 이 클래스 이름을 넣고 with event 함수를 실행하면 그 실행한 결과로 넘어오는 그 값은 CP 이벤트의 객체가 넘어오고 그걸 핸들러에 담습니다. 일정한 변수에 담아둡니다. 이렇게 해서 담아둔 이벤트 객체를 이용해서 그 안에 이제 setParam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등록할 객체와 이벤트의 이름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이렇게 등록하는 이 함수는 우리가 이제 정의하는 거지 이게 이쪽에서 반드시 이제 정의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with event 함수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받을 객체와 이벤트를 받을 객체를 등록하는데 이벤트 객체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문 처리 상태뿐만 아니라 시세를 받아올 때도 역시 이 CP 이벤트 똑같은 클래스 안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P 이벤트 안에 여러 가지 신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객체의 신호를 받는 건지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setParams 함수를 별도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복수의 객체에 대한 이벤트를 받을 때는
그건 이제 그 신호를 객체별로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별도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다가 우리한테 이제 자료를 앞으로 계속 달라고 하는 subscribe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subscribe 함수를 실행시키면 서버에 우리가 원하는 요청사항이 등록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주문을 내기 시작하면 주문이 서버에 전달된 그 시점부터 주문이 처리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버에 주문을 실행시켜 놓고 주문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부분 체결이 됐는지 또는 우리가 이제 캔슬 주문을 냈을 때 캔슬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 쪽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subscribe 함수를 이용해서 등록시켜주면 저쪽에서 서버에서 우리 쪽으로 정보를 주면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이벤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서버에서 보내온 자료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자 할 때는 get header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자료를 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get header valu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료를 인출을 하는데 get header value의 구체적인 값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PI 문서 안에 도움말 안에 있는 건데 get header value 안에 type 값을 1 집어넣어주면 계좌명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종목명이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체결 수량이 나오고 이렇게 각각 값을 집어넣는 이 값에 따라서 리턴되는 값이 계좌명, 종목명, 체결 수량, 체결 가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파이썬 문법이나 프로그래밍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주의하셔야 할 게 이 타입의 값을 집어넣을 때 어떤 거는 문자열로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건 문자열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고 요 롱이라고 되어 있는 건 숫자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체결 수량이라는 걸 여기 이 3이라는 값을 여기 타입이라는 이거는 리턴되는 값이니까 데이터 타입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네. 이렇게 1, 2, 3, 4 이 타입 대신 값을 1, 2, 3, 4 이렇게 정수로 집어넣어주면 값이 넘어오는 값이 계좌명, 종목명, 체결 수량, 체결 가격 이런 값들이 넘어오고 대신 이제 넘어오는 값들이 체결 수량이나 체결 가격, 주문번호, 원 주문번호 이런 것들은 정수로 넘어오고 롱이라고 붙어 있는 건 정수고 이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문자열 정보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구분 이게 매수냐 매도냐 이런 걸 구분하는 이제 매매 구분 코드가 문자열로 넘어오는데 매도 매수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라 1, 2 이렇게 코드로 돼서 찍혀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1이 리턴이 되면 그건 이제 매도가 됐다라는 거고 매도를 했다는 거고 2가 찍히면 그건 매수 주문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체결 구분 코드인데 체결 구분은 이제 1이 넘어오면 전부 다 체결된 거고 체결이 완료된 거고 2가 넘어오면 주문이 확인이 된 거고 3이 넘어오면 이게 주문 넣는 과정에서 서버에서 이상이 있어서 거부된 그런 경우죠. 거부가 되는 제일 많은 케이스는 그런 거죠. 계좌에 돈이 없는데 주문을 냈다든지 이러면 이제 주문이 거부가 돼서 3번이 뜨겠죠.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get header value를 이용해서 주문 처리된 상태, 체결된 가격이나 체결된 수량 같은 것들을 받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 장이 종료돼서 더 이상 주문이 체결된 정보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싶을 때는 이제 unsubscribe 함수를 이용해서 더 이상 서버에게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주문에 대한 관련된 정보가 필요 없다는 걸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실시간 주문 처리 API 처리 결과를 받아오는 API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실제 코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이제 조금 자, 우리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실시간 주문 처리 결과를 보는 API를 사용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기는데 실시간 주문 처리 결과를 알아내는 API. 말이 조금 설명이 좀 깁니다. 여하튼 의미하는 바는 우리 주문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 알아내는 AP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API는 두 개 클래스를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CPPB Conclusion, 이 Hello World 2라는 모듈, 메인 모듈, 우리 메인 모듈 안에 클래스로 구현을 해놨는데, 클래스 이름이 CPPB Conclusion입니다. 이건 이 이름은 샘플 코드, 크레온에 있는 샘플 코드를 따오다 보니까 그대로 그게 옮겨 붙었는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대로 써서 CPPB Conclusion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subscribe라는 함수를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 앞에서 배운 with event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벤트 객체, 우리 이벤트를 받을 객체와 이벤트를 처리할 클래스의 이름을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에다가 파라미터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PI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subscribe 함수를 실행시켜주고, 이게 이제 subscribe가 일어나는 이제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루틴이 이제 장이 종료돼서 더 이상 주문 처리 결과를 알 필요가 없을 때 이제 unsubscribe 함수를 API 안에 있는 API 객체 안에 있는 unsubscribe 함수를 실행시켜 주도록 이렇게 CPPB Conclusi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구현을 해놨고, 그리고 실제로 주문이 처리된 이벤트가 발생돼서 서버에서 우리 쪽으로 정보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 처리되는 과정은 이 CP 이벤트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CP 이벤트를 이쪽에서 이 with event 함수를 통해서 CP 이벤트를 등록해주고, 그리고 그 API를 신호를 이제 주문 관련된 정보를 받겠다는 그 객체 이름과 그 신호가 발생했을 때 신호를 처리하는 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등록했는데, 이 클래스가 여기 CP 이벤트라는 클래스로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그 CP 이벤트라는 클래스 안에 제일 중요한 게 onReceived 함수입니다. 이 onReceived 함수는 이전에도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실시간 시세를 받을 때 구현을 했었던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콜백 함수입니다. 콜백 함수가 뭔지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함수는 우리가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CP 이벤트라는 클래스를 여기서 with events 함수를 통해서 등록을 시켜두면 API가 프로그램이 알아서 저절로 자동으로 이 onReceived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서버에서 우리 쪽으로 정보를 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onReceived 함수를 지가 알아서 실행시킨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우리가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리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실행시키는 함수고, 이 onReceived 안에는 그 서버에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내용을 우리가 정의를 해 놓아야 됩니다. 이 우리가 해 놓은 정의에 따라서 이 함수가 실행되면 자동으로 그 코드가 실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서버에서 정보가 전달이 되면 onReceived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그 서버에서 들어온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 안에다가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실시간 시세를 받는 그 이벤트 이름을 conclusion이라고 우리가 앞에 이 정의를 해줍니다. 이게 CPPB conclusion 할 때 설명을 건너뛰었는데 그 우리 객체 이름을 이렇게 CP conclusion이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네임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그렇게 해서 setParam이라는 CP 이벤트 객체 안에 있는 setParams라는 함수를 실행시켜서 네임을 등록해 주면 이 네임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네임에 따라서 onlyShift 함수가 실행될 때 이게 시세에 관련된 이벤트인지 아니면 주문에 관련된 이벤트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onlyShift 안에서 이 셀프 네임이 갈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서 정보를 줄 때 이게 conclusion 그러니까 시세 주문 관련된 정보다, 주문에 관련된 정보다, 이벤트다 라고 하면 셀프 네임에 conclusion을 담아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임 안에 값이 conclusion이면 이거는 이벤트 중에서 주문에 관련된 이벤트였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알게 되면 이게 주문에 관련된 정보가 서버에서 온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서버에서 보내준 API를 통해서 서버에서 보내준 자료를 하나하나 인출해서 꺼내서 쓰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getHeaderValu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getHeaderValue 안에 값을 하나 이렇게 채워 넣어주면 그 결과로 체결 플래그나 주문 번호, 그 다음에 체결 수량, 가격, 체결 종목 코드, 그리고 사는 건지 파는 건지 매수매도, 그리고 체결을 하고 난 잔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리턴을 해줍니다. getHeaderValue에다 이런 값들을 집어넣어서 실행시키면 이런 값들을 리턴을 해주고 이렇게 리턴된 자료를 우리가 이제 사후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안에 보관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나중에 자동화된 처리를 한다든지 할 때 프로그램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베이스에 어디 저장을 해뒀든 우리가 거래한 거래 내역을 저장해서 관리해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getHeader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자료를 가져와서 그 가져온 자료를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오더 핸들러 안에 모니터 오더 스테이터스라는 함수를 별도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주문이 처리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주문 처리된 결과가 왔을 때 그게 이제 체결이라는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접수된 상태인지 아니면 취소나 정정했을 때 그게 확인이 된 상태인지를 구분해주는, 그러니까 저쪽 주문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분해 놓은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안 다루고 다음 시간에 체결되는 체결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의해 두는 함수라고만 알아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세부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로젝트 윈도우를 다시 한번 띄워보면 여기 보면 리얼타임이라는 이 메뉴 안에 오더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그냥 이것만 뜨고 아무것도 안 뜨는데, 지금은 장이 종료가 돼 있고 우리가 주문낸 게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아무것도 내용이 안 나오는데, 장이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주문을 내게 되면 이 메뉴를 한번 실행시켜 놓으면 한번 우리가 클릭을 이렇게 해서
이게 출력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문을 내서 체결될 때까지 부분 체결이 됐든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그 상태가 이렇게 쭈루룩 이제 나오게 됩니다. 출력이 되게 됩니다. 저쪽 서버에 이 우리가 정의한 이 CP conclusion 요 클래스를 통해서 정의한 내용들이 저쪽 서버에 등록이 되고 우리 쪽에 이제 신호가 주문이 체결되는 단계에 따라서 우리 쪽에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도 안 움직이고 있고 주문도 낸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뜨는데 실제로는 이제 요걸 클릭해 두면 앞으로 계속해서 주문 상태가 여기 출력이 될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실제로 한번 장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깃에서 다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실행시켜서 여기 이제 수동 주문창이 있는데 수동 주문창을 가지고 실행을 시켜서 주문 여기 찍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하시기 이전에 조금 먼저 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수동 주문창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수동 주문창에 다른 주식 주문이 안 들어가고 그냥 ETF 중에서 뭘 하나를 선택하도록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 지금 우리가 요 주문창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냥 우리가 주문 내는 과정을 한번 배워보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개별 주식을 이렇게 주문을 내도록 돼 있지 않고 그냥 ETF 펀드 중에서 뭔가 하나를 골라서 주문이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 ETF 펀드라는 게 또 경우에 따라 이제 파생 상품이 들어가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그런 ETF는 이렇게 주문을 낸다고 해서 주문이 바로 실행이 되지 않고 그 크레온에 들어가셔서 크레온 HTS에 들어가서 이 파생 상품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 번호를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반드시 그 메뉴에서 파생상품 ETF를 신청을 해야 주문이 나가지, 그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문을 내봐야 주문이 실행이 되지 않고 이제 오류가 뜰 겁니다. 여하튼 이제 파생상품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ETF는 그냥 바로 주문을 내도 주문이 실행이 될 텐데 시간 나실 때 평일에 한번 이 주문창을 실행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주문창을 띄우기 이전에 저한테 이 데이터베이스 주소 각 개인별로 제가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는데 DB 접속 스펙을 받으셔야 이 다이얼로그 주문창이 뜨지, 이거 설정을 안 한 상태에서는 이거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 펀드들 리스트를 가져오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안 하면 그 종목을 불러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창이 아예 안 뜹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제가 인별로 각자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접속 주소라든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드릴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기 셋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설정하신 다음에 주문창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 처리된 결과가 이 리얼타임, 그 이전에 이제 주문하기 이전에 우선 이거 리얼타임에 오더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주문 처리 상태를 받겠다는 걸 먼저 신청을 해야겠죠. 오더를 먼저 클릭을 해줘가지고 이게 뜬 상태가 돼야 주문이 나갔을 때 우리가 주문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문 내기 이전에 먼저 리얼타임 오더 요 메뉴를 먼저 실행시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오더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주문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고, 나중에는 오더 처리된 상태가 이렇게 별도로 창을 만들어서 이 안에 이렇게 뜨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을 건데, 포맷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건데,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저 포맷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 밑에
문자로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길 이제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주문 처리하고 주문 처리되는 처리 결과를 받는 그 클래스를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현금 주문을 넣는 API, 뭐 CP 트레이드 밑에 안에는 뭐 CPTD 0311인가 뭐 숫자가 붙어 있는 그 객체를 로드한 다음에 set input value, 트레이드 이닛으로 주문을 초기화시키고 set input value, 구체적으로 보면서 할까요? CP 트레이드 0311 로드하고 CPTD util 로드한 다음에 트레이드 이닛으로 주문을 초기화시키고 set input value로 세부 항목을 주문 내용을 설정하고 블락 리퀘스트하고, 그리고 주문 번호 같은 것들을 get header value 함수로 가져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문을 내고, 또 실시간으로 주문이 처리된 결과가 있을 때 주문이 처리되는 경과 과정을 실시간으로 받기 위한 API를 등록하는데, 이제 subscribe 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하는데, 객체 이름이 ds15.1.cpconclusion이라는 객체인데, 그거 역시 디스패치 함수로 로드를 해주고, 그리고 이 디스패치로 로드한 API 객체와, 그리고 이벤트 서버에서 우리 쪽으로 정보가 왔을 때 그걸 처리하는 객체를 만들 클래스를 이렇게 등록해주면, 이 신호를 처리할 그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를 반환해주고, 이 함수가 그 객체를 반환해주고, 그 객체 안에 들어있는 set parameter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객체와 그 신호의 이름, 그리고 이제 메인 윈도우를 이제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subscribe 함수를 실행해가지고 서버에 요청을 하고, 저쪽에서 이벤트가 서버에서 우리 쪽으로 정보를 주면 get header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제 주문 처리 결과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는 이제 unsubscribe 함수를 이용해서 subscription을 이제 종료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동 주문창 작성하는 거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예전에 했었던 큐트 큐트 디자이너를 사용하는 거를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큐트 안에 들어가서, 이게 우리가 앞에 지금 본 이제 주문 창인데, 여기 이제 큰 테두리가 이제 윈도우가 이제 다이얼로그 박스입니다. 대화 상자고, 요 안에 이제 글자가 써져 있는 것은 쪽 중에서 글자가 쓰여 있는 건 이제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이 레이블 객체입니다. 이 레이블 객체를 갖다 놓고 여기다 글씨를 쓰면 위에처럼 이렇게 종목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새 폼 만들기에 들어가서 폼을 하나 만드는데 다이얼로그 박스로 만들면 편합니다. 이게 뭐 버튼이 오른쪽에 있는 게 있고 밑에 있는 게 있고 하는데, 오른쪽에 있든 뭐 밑에 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다이얼로그 박스를 하나 만들고, 만든 거에다가 레이블을 이렇게 갖다 붙여서 종목,
이걸 이제 복사해서 가격, 수량 이렇게 레이블을 붙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콤보박스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 객체들 종류 중에서 콤보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콤보박스 라디오. 이쪽에서 스크롤 콤보박스가 어디 갔지? 예, 여기 있네요. 이 인풋 위젯 안에 콤보박스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크기를 잡아주고, 이게 이제 요거 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체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체크박스가 아니라 이거는 라디오 버튼입니다.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하고 라디오 버튼하고 차이는, 라디오 버튼은 매수를 누르면 매수나 매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버튼이라는 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라디오 버튼이고, 체크박스는 뭐 매수도 선택하고 매도도 선택하고 둘 다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체크박스고, 근데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매수나 매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지, 매수 매도 양 두 개를 다 선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매수 매도 이렇게 하는 거는 체크박스, 여기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를 쓰는 게 아니라 라디오 버튼을 써야 된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라디오 버튼을 이렇게 갖다 붙여 넣어주고, 그리고 요 안에 뭐 가격이나 숫자 집어넣는 거는 이 에디터, 이제 텍스트 에디터, 텍스트 에어리어, 이런 텍스트가 아니라, 예, 여기 라인 에디트나 라인 에디트를 써도 되고, 여기 텍스트 에디트라는 걸 써도 되는데, 이 텍스트 에디트는 주로 이제 뭐 복수로 줄이 여러 줄 작성할 때 쓰는 거고, 라인 에디터는 한 줄만 채워 넣을 땐 주로 이걸 쓰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해가지고 적당히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집어넣고 저장을 해주면, 끝에 확장자 이름이 UI가 붙는 확장자가 UI라는 확장자가 붙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이렇게 집어넣으면 test.ui라는 파일이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이 파일을 우리 코드 안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렇게 그 대화 상자를 실행시키는 클래스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UIC 라는 객체 밑에 있는 load UI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대화 상자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UIC는 PyQt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맨 위로 가 보면 이 PyQt5 안에 기본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듈로서 모듈 이름이 UIC인데, UIC 밑에 있는 UIC 아래에 있는 이게 load UI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다이얼로그 박스를 이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불러온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버튼을 누른다든지 그 안에 있는 이제 값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콤보 박스나 또는 뭐 그 텍스트 라인 텍스트 그 객체별로 각각 그 값을 불러오는 뭐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세부 사항들은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파이큐트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라인 에디터라든지 콤보 박스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집어넣거나 하는 함수들이 어떤 게 있다는 그 도움말들이 많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대화 상자를 이렇게 파이큐트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 대략 한번 봐두시는 정도로 하고,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 하는 걸로 이제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은 시간 되실 때 이 프로젝트를 다시 이제 GitHub에 들어가셔서 이 프로젝트를 다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한번 이제 시험 삼아 주문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문은 뭐 시험적으로 주문을 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식이나 ETF 하나만 사는 주문을, 지금은 이제 ETF 주문만 나가도록 주문창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ETF 뭐 한 주만 사는 주문을 한번 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한번 실제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또 뭐 하다가 어떤 부분을 알아야겠다라는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을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일단 한번 GitHub에서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그 주문창 수동으로 주문내는 그 주문창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베이스의 스펙을 여러분 개인별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의 스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스펙은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셨는데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고, 다음에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 중에 한번 오프라인 미팅을 한번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시간을 정해서 지난번에 배대리님이나 박지수 대리님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본인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이것저것 설정을 해봤는데, 다음 주는 뭐 지난번에 안 했던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아무것도 이제 거의 개발 환경 설정만 돼 있는 단계에서부터 쭉 프로그램 다운로드해서 실행해보는 걸 한번 실제 오프라인 미팅을 하면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은 정리를 해야 그래야 이제 이게 중간에 흥미를 잃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한번 갖고, 또 가능하면 또 오프라인 미팅 간단히 하고 나서 민서 팀장님 누님이 하시는 가게에 가서 호프를 한잔 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